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단비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평론가님, 이 미세먼지 대책법안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8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것들이죠? 진짜 오랜만에 국회가 일을 한 뜻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역시 액화가스에 관한 개선안, LPG죠?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허용한다는 것 가장 관심이 뜨거웠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뭐라고 좀 이슈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외적인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중국한테 좀 얘기를 하자라는 대화 창구도 만들자는 것도 이제 입법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법안들 쭉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 사회재난이라고 했던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굉장히 오늘 뭐 일을 좀 꽤 했던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학교 보건법이라든가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아마 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싶어도 예산 따로 떼야 되고 막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뭐 서류 구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들을 총 8개를 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 그것 때문에 좀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법안만큼은 잘 통과가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뭐라 할 때 뭐라 하고요. 일할 때 일하면 되죠, 뭐. 네. 근데 뭐라 할 때도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오늘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이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대로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도 생겼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광범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 이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거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했고요.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철 역사 내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한다거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도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게 되게 좀 우문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 뭐 공기청정기를 학교 예산으로 사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예산이 뭐 있으면. 그러면은 그 예산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고, 그건 다른 예산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하고 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그 예산 내에서 학교가 가능한 예산을 집행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법안이 생기면서 별도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비용 부담을 학교가 굉장히 덜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예산으로 이런 어떤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건데, 말씀 나온 김에 이거 아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이 됐다.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이 국가 재난이 됐다는 것에 달라진 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위기 단계가 이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이랑 또 위기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각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명히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긴급 예산과 같은 국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더해서 원인 제공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그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또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적인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또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까지도 물론 지원을 했지만 광범위하게 국가의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수단을 세울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법적인 기준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건이 났을 때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재해에 관련한 법안을 이제 의제해서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혼동이 좀 되잖아요. 가령 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때도 그 기준도 좀 애매하고 특별관리본부를 만들었을 때 수장을 행안부 장관으로 해야 될지 국무총리로 해야 될지
매번 고심하다가 이제 발빠른 대처가 늦을 텐데 그 책임 소재도 조금 피할 수 있는 빠지려고 공무원들한테는, 하겠죠. 근데 예. 이제 정확히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회 재난에 관련된 매뉴얼을 바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응이 가능하고 또 하나 추경 같은 거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때도 이제는 뭐 논란도 없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좀 약간 논란됐던 게 이게 황사랑 비슷하니까 황사 때도 추경 썼으니까 뭐 미세먼지도 추경 쓰자 뭐 이런 것도 없이 이제는 재난에서는 뭐 추경이 가능하니까요. 추경 사용도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좀 거죠. 안정적으로요. 근데 안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때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네 만에 또 싸울 그렇죠. 필요도 없는 싸울 필요도 거고. 없습니다. LPG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근데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논란입니다. 이게 어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면서 약간 좀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이제 도입을 해서 초미세먼지는 거의 뭐 2020년 30년까지 70톤 넘게, 그 웬만한 미세먼지는 7,000톤 이상 이제 지소산화물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LPG 차를 많이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LPG 차를 많이 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LPG가 싸거든요. 휘발유가 한 100원이라고 하면 LPG가 한 59원, 60원 정도 그 정도 되니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당장 오늘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 LPG 차량을 막 탈까? 근데 이제 속속 올라오는 반론이 연비가 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예. 힘도 좀 딸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차 바꾸실 분들이 쫙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경유차가 더 낫다라든가로 대결이게 된다면 LPG 법안은 통과됐지만 일반인들은 덜 탈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목표로 했던 저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한 대 LPG 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아마 당국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공급자 논리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고 하는 그 수혜를 받는 대상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들끼리 대책 내놓고 우리 뭐 이랬다라고 이제 표내기 좋은 이른바 쇼잉용 대책이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이 얘기 보고 싶은데요. 학교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고 뭐 이를테면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정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건 좋은데 글쎄 이게 또 얼마나 또 우리 아이들 이 건강에 또 효과가 있으냐 여부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최소한 뭐 7시간 이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정도는 네. 아이들에게 그 괜찮은 대기질을 준다는 것은 괜찮은데 일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도 학교에 이러한 공기청정기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교들이 이것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것이 공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비용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다. 결국 또 비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터들 같은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이용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그럼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환기시설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한다든지 대응 매뉴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미세먼지가 줄어야 되는 거니까요. 미세먼지가 많은 걸 많은 상황에서 그걸 놔두고 이제 뭐 미세먼지 조금 덜 이렇게 호흡하게 만든 그거는 사실은 미봉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이 좀 뭐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그러게요. 참 현실적인 대책. 방금 전에 박원순 시장 뭐 속보 나온 거 봤더니 서울시에 강제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해야만 뭐 그 정도로 해야만 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현실적인 대책인데 이게 또 실현이 안 되죠. 지금 강제적인 이부제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법안 중에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네. 대표로 수장으로 해서 대외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그렇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이게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뭐 굉장히 고맙다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국 책임이다, 뭐 중국이다 이게 채널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뭐 아예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채널이 나와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딱 전략 분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수락할지 모르겠지만 반기문 총장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우리 함께 해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든가 좀 협상의 근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것 중에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은 좀 일어나 해가지고 창구에 글쎄요. 중국한테 좀 할 말 하는
뭐 이런 거가 좀 빠르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도 그 중국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라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뭐 2,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요. 아마 시간도 좀 충분히 걸린다는 점도 네. 아마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원이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 업무 추진비가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업무 추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추진비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설사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어. 들자고 한다면 예산 외 목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이 본부에서 자신들의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소속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하면 예를 될까요? 들면 본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부속 기관들이 있는데 본부에서 써야 되는 돈들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럼 보통 왜 횡령도요. 본인이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조금 전용해서 절차 없이 사용하면 그것도 횡령죄가 횡령이- 됐거든요. 아, 횡령이 멀군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업무 추진비도 각각 배정받은 곳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이 업무 추진비의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예. 또 예를 들자면 심야나 휴일에는 원래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면서 증빙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빙을 제대로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의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평론가님 네. 1,700건에 달하고 영화관, 커피숍에서 이렇게 공물을 보는지 싶네요. 네. 청와대 관련해서는 또 뭐 비싼 일식집도 있었고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어쨌든 사적 사용이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사원의 모든 거의 최종 결론은 업무 연관성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 하나 청와대라는 곳의 업무 특성상 좀 대외적으로 좀 숨겨야 될, 알리지 않아야 될 뭐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번이 어떤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제 최종 결론을 좀 내려치면서 그간 뭐 끌어왔던 굉장히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감사원의 이번 결과 보고로 일단락이 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영란법도 어기게 된 거고요. 어떤 법 충돌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풀어야 돼서 청와대도 숙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제 두 분한테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 좀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감사원에서 이걸 점검을 하잖아요. 감사원도 사실은 공무원 아닙니까? 감사원도 업무 추진비를 쓸 거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럼 그거를 감사원에서 기재부의 업무 추진비를 감사한다? 또는 뭐 어디 뭐 산업부나 이런 부처의 업무를 청와대나 이런 데 감사한다? 결국은 같은 공무원들끼리 본인들이 쓴 거를 감사하는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예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3의 어떤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감사원이 있는 감사원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러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원래는 있는지가 그렇죠. 감사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감사도요. 기재부가 자체 조사를 하다가 뭔가 국민에게 좀 더 공정한 결과를 네. 내주자 해서 감사원에 이것을 요청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제대로 된 그러니까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감사원에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만 조금 더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예를 들면 그렇죠. 전문가들을 감사원에서 도입을 하더라도. 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그런 절차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감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과정도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해놓으면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놓으면 국민들이 꼭 뭐하러 감사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질문을 우리 정평론가님한테도 이거 좀 업무 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혹시 생각되시는 예, 게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세심할 필요가 없이 좀 큰 틀의 기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요? 예, 이번에 이제 기재부도 같이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뭐 내용을 보니까 백화점 뭐 영화 보고 면세점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적 사용이기는 맞지만은 그 선물이 누구한테 갔나 봤더니 어쨌든 기재부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감사원은 정수 조사 결과 네.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큰 틀에서 사적 유용은 무조건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뭐 큰 틀의 기준이 이제 놓고선 밑에 가지치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감사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쓰자 이거죠. 그렇죠. 너무 네. 틀어 막아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네,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예. 네. 어찌 보면은 이 업무 추진부의 성격을 한번 공무원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그게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필요하시면 쓰셔야 되는 건데 좀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게 내가 그걸 썼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최단비 변호사님, 정철치 평론가 두 분과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